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나라를 꼽으라면 아마 로마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 거대한 로마 공화국이 왜 망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오늘 한번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듣다 보면 이거 완전 우리 얘기 같은데? 하고 소름이 돋을지도 모릅니다. 수백 년 동안 지중해의 패자였던 초강대국 로마. 그렇게나 강력했던 공화정이 어떻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을까요?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이게 참 역설적인 지점인데요. 로마를 최고로 만들었던 그 원동력, 그 치열한 경쟁 정신 있잖아요. 바로 그 안에 이미 스스로를 파멸시킬 독이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붕괴는 언제나 기반, 즉 토대가 무너지면서 시작되거든요. 로마 공화국의 뿌리를 뒤흔들었던 경제적 균열부터 한번 파헤쳐 보시죠. 모든 문제의 시작에는 바로 이 라티푼디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로마가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어마어마한 땅을 얻잖아요. 원래는 다 나라 땅이죠. 그런데 이걸 소수의 귀족들이 거의 헐값에 사들여서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한 대농장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넓은 땅을 전부 전쟁포로, 즉 노예들의 노동력으로 채운 거죠. 자, 이게 어떤 끔찍한 연쇄 반응을 일으켰는지 한번 보세요. 완전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첫째, 로마는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평범한 농민들은 자기 땅을 내버려 두고 군대에 가야 하죠. 둘째, 몇 년 만에 전쟁터에서 돌아와 보니 내 작은 밭은 이미 망해 있는 거예요. 왜냐? 노예를 공짜로 부리는 대농장에서 쏟아내는 싼 곡물을 가격으로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파산한 농민들은 땅을 팔고 어디로 가겠어요? 도시로, 로마로 몰려드는 겁니다. 셋째, 로마 시내에는 일자리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로 그냥 바글바글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바로 이겁니다. 소수의 부자는 진짜 상상도 못할 부자가 되고 대다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는 완전 극과 극의 사회가 탄생한 겁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쪼개진 사회, 이게 그냥 경제 문제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이 균열은 필연적으로 정치판으로 옮겨붙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 로마 사회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나버리니까 정치도 똑같이 두 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당시 로마 정치는 딱 두 편으로 갈렸습니다. 벌쪽파 그리고 평민파. 벌쪽파는 스스로를 최고의 엘리트라고 부르면서 원로원을 꽉 잡고 있던 기득권 세력이었고요. 반면에 평민파는 이름 그대로 아까 그 도시로 몰려든 가난한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대로는 안 된다, 개혁해야 한다고 외친 세력이었죠. 문제는 이 둘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를 죽일 듯이 싸웠다는 겁니다. 로마는 그야말로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죠. 자, 이렇게 민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럼 지배층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떻게든 이걸 잠재워야 했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그 유명한 빵과 서커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죠. 방법은 어떻게 보면 아주 교묘하고 간단했어요. 일단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공짜로 빵, 즉 곡물을 나눠줍니다. 그럼 당장의 불만은 좀 사그라들겠죠? 그리고 그들의 분노와 불만은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바로 콜로세움에서 피 튀기는 검투사 경기를 보게 하고 대경기장에서 목숨을 건 전차경주에 열광하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먹을 것 좀 쥐어주고 정신을 아주 자극적인 구경거리에 팔리게 만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빵과 서커스는 그냥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는 엔터테인먼트나 복지 정책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 무대였습니다. 권력자들이 대중의 분노는 잠재우고 진짜 중요한 사회 문제에는 눈을 돌리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맨날 빵 배급받을 걱정, 그리고 다음엔 어떤 자극적인 경기가 열릴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되면 당연히 정치에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회가 어떻게 썩어가는지,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권력은 바로 그 대중의 무관심을 자양분 삼아 무럭무럭 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로마 공화국의 숨통을 끊어버린 결정타가 나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바로 군대의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힘은 뭐니 해도 그 막강한 군대, 바로 군대였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오히려 자기 심장을 겨누는 칼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변화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원래 로마 군인은요, 자기 재산과 땅이 있는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 내 재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공화국에 충성했죠. 그런데 땅 없는 빈민들이 군대로 몰려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사람들에게 국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나한테 월급 주고 나중에 퇴직금으로 땅까지 챙겨주겠다고 약속하는 장군. 바로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충성의 대상이 국가에서 장군 개인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죠. 결국 로마 군단은 더 이상 나라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 있는 장군들의 개인 군대, 사병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 좀 있다 하는 장군들이 자기 군대를 끌고 수도 로마로 쳐들어가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면서 루비콘강을 건넌 게 바로 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로마는 끝없는 내전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서 로마 공화국이 왜 무너졌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쭉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럼 로마 공화국의 붕괴는 어차피 피할 수 없었던 거 아닐까? 하고요. 정말 정해진 운명이었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첫째, 소수의 부의 독점 때문에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던 중산층, 즉 자영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요. 둘째, 사회가 기득권과 민중으로 갈려서 서로를 미워하며 싸웠습니다.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죠. 셋째,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가 개인의 권력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텐데요. 작은 도시국가에서나 통하던 낡은 공화정이라는 시스템으로는 이 거대해진 제국을 더 이상 다스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옷이 몸에 너무 작아져 버린 거죠. 결국 2000년 전 로마의 이야기는 그냥 박물관에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심한 부의 불평등, 대중의 분노에 기댄 포퓰리즘, 서로를 적으로만 보는 타협 없는 정치.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는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와 다른 길을 갈 수 있겠는가? 하고 말이죠.